네, 혁신 기업의 특징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즈니스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전 시간을 통해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혁신의 대상은 제품과 서비스가 될 수 있고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도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혁신의 대상이 실제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전략이 필요하고 혁신을 실행해낼 수 있는 조직 내부의 역량, 동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점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도 사람처럼 태어나서 청소년이 되고 성인기가 되는 그런 성장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별로 다른 기준으로 회사를 평가했었을 때 올바른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도 유아기가 있고 청소년기, 성인기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성장 원칙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좀 작은 글씨로 써졌습니다만은 셀, 내 제품이 팔릴지 말지에 대해서 컨셉을 검증하는 창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한 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까지 제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고객을 확보하는 그런 서바이브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 회사를 설립했을 때 기업 관리자, 최고 경영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장의 단계로 넘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성장의 원칙을 무시하면 기업이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업주, 창업자의 의해서 만들어지는 좀 비정상적인 불구기업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될 때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창업주에 의해서 시작이 되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관리라는 회사가 되었을 때 좋은 회사, 혁신적인 회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시스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요소가 필요한데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요소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운영하는 그런 유기적인 결합체를 이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성장의 단계를 10개의 필수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또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또 배열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가 가장 중요하죠. 리더에 의해서 또는 리더나 소수의 팀에 의해서 기업은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창업된 기업은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 아이디어나 아이템,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먹힐 것인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고객이 좋아할 건지에 대한 컨셉을 검증하는 단계가 셀 단계, 세부 3개의 단계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바이브 단계, 청소년 단계인데요. 이렇게 생존한 기업들은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서바이브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기간이 이제 청소년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3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시스템에 집중을 해야 될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기준으로 해서 9가지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합쳐서 10가지의 필수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명할 때 저희들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창업을 해서 생존하는 단계까지를 가장 중요한 관점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느냐,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를 넘어선 기업은 이제는 시스템이 운영하라는 회사가 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혁신 관점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혁신 관점에서는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혁신 포인트고 또 우리가 그런 혁신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혁신뿐만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도 어떤 혁신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도 또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학입니다.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창업의 그런 스토리들이 다양한데요. 아마도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뭐죠? 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창업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다른 어떤 이유와 가치가 있겠죠. 하지만은 기존에 살아왔던 직장이라든지 기술자로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오면서 더 많은 부와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했다는 것은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순간 더 이제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또 다른 더 큰 게임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창업자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창업자가 실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순차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아기 때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요, 유아기 때 해야 될 것은 특정한 타겟 고객에게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혁신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시스템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냐 없냐를 검증하는 단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될 시장은 생존을 위한 좁혀진 거점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운데 리더십입니다. 이 사업에서 실제 이 기업에서 기업 리더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기업은 더 그렇고요. 이제 큰 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과연 어떤 삶에 대한 철학, 그다음에 일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공 여부가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실제 사업에 맞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업은 리더의 반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더의 크기만큼만 회사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단계에서 리더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분명한 사명이 필요합니다. 미션.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우리 임직원의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그런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머릿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문서화돼서 나도 사업자인 자기 자신도 늘 이제 상기를 해야 되고 조직원과도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는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거침돌이 되는 게 아니라 디딤돌이 돼서 역동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명과 비전, 이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을 하는 주체는 기업 자체가 있고 기업 내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이 있습니다. 이 삼각관계에서 우리는 사명과 비전, 원칙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서화로 돼야 되는데요. 이 기업은 초기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사업주가 되겠죠. 이 기업이 고객에게 대한 약속, 우리는 what to do, 이걸 고객님께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 이게 미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모든 정보를 다 모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온라인에서 제공하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고객의 그 중요한 문제를 우리 회사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줘서 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라는 고객과의 약속, 이게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게 사명이라 할 수 있고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업가 혼자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같이 그 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종업원들, 이제 파트너 종업원들을 뽑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는 거죠. 당신들이 만약에 이 사명에 헌신해 준다면 우리와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것, 그게 비전입니다. 그리고 기업주는 반드시 직원이 고객한테 응대를 할 때 약속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회사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서화로 돼 있어야 되고 고객들도 직원 내에서 다 공유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의 뿌리가 되는 게 바로 이런 원칙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히든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그 전 세계를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자기가 속해 있는 제품이나 카테고리에서 3위 안에 들어가고 대륙별로는 1위 안에 들어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챔피언 기업들을 히든 챔피언이라 하는데요. 이런 히든 챔피언 기업들의 CEO들을 조사해 본 결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리적인 가치들, 곧 여기에서 말하는 사명, 비전, 원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정하고 조직원들한테 강요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행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서는 조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융통성, 그다음에 창의적인 그런 업무 방식에 완전히 위탁하고 맡기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업가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커스터머, 고객에 대한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초기 단계죠. 이 단계에서는 고객을 세분화하고 공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 내가 집중해야 될 고객을 세분화하고 타겟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고객이 그냥 어떤 상태인지, 뭐가 불만이고 뭘 원하는지에 대한 깊은 공감을 얻어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혁신의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집중입니다. 그 시장이나 기존 제품과 서비스에서도 아직까지 충족되고 있지 않은 그런 욕구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욕구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하고 그 상황이 그 욕구가 해결되지 못하게끔 발목을 잡고 있는 제약 조건들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깊은 분석,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깊게 이해했을 때, 그리고 그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를 발견할수록 이 회사는 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문제들이 곧바로 금광과 같습니다. 금맥과 같이. 그래서 그런 좋은 문제를 발견하면 이후에 혁신 과정이 큰 의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 다음 단계로는 이제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타겟으로 삼은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얼마나 참신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해서 그걸 해결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 노하우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까지 전체를 통합해서 하나의 목적, 고객의 문제를 아주 매력적이고 세련되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내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여기까지는 이제 제품의 회사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사업에 대한 컨셉을 검증했다라고 생각된다면, 두 번째 청소년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단계를 들어서는 기업들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이제는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 시설이 없고,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전략 수립 관련된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는 다른 외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이제는 제대로 돌아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 장기적인 파트너와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인 비즈니스로 장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집니다. 자, 이때는 이제 시스템의 특징은요, 반복적인 수익이 창출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 될 수 있고, 전략 시장은 거점 시장에서 살아남았다면 앞에 이제는 인근 시장으로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단계로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혁신적인 요소가 될 수 있죠. 첫 번째는 파트너십을 맺는 겁니다. 파트너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이 이제 느끼게 됩니다. 기업이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 회사에 그 부족한 점을 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화입니다. 자기가 다 사면 되고 자기가 다 고용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자원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역량이 부족한 회사한테는 부족하고 위험한 일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거기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를 서로 나눠 가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파트너십을 맺는데요. 이때는 실제 얼마나 많은 다양한 파트너를 협력자를 구축하는가, 그리고 그 구축한 협력자와 오랫동안 신뢰관계 속에서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윈윈 구조를 짜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좋은 협력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업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프라핏 모델입니다. 수익 모델입니다. 수익 모델은 이익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이제 매출, 수입이 발생해야 되고 수익이 발생해야 되고요. 두 번째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이드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고객을 잘 살피는 거죠. 고객이 얼마나 우리의 제품을 자주 사용하는가, 빈도. 그 다음에 지불 의향, 얼마나 높은 가격까지도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를 잘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의 고객으로부터 판매를, 수익원을 늘릴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 수익원을 또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인풋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용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정도는 이제 실제 우리가 고정비, 변동비를 통해서 얼마나 어떤 지출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지, 그다음 불필요한 지출이 있다면 통제하는 그런 어떤 혁신이, 내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창의적인 이제 수익 모델을 발견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고객과의 관계, 릴레이션십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 단계는 앞에서는 이제 고객을 개발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요. 실제 이제 고객을 이게 유치를 하는 데는 이제 세 가지 단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을 확보하는 단계죠. 그다음에 확보한 고객을 유지하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유지하는 고객에게 확대 재생산이 될 수 있는 판촉을 촉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빈도를 더 높인다든지, 한 번 구매한 사람이 두 번 먹게 하고, 두 번 구매하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이드 제품까지 더 추가적인 구매까지 발생할 수 있게끔 확장합니다. 그리고 이 고객들이 새로운 고객을 소개를 시켜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 관리, CRM이죠. 고객 관리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혁신이 이 단계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성인기에 이제 접어드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들어가는 기업들은요, 어떤 성장 단계에 있냐면요, 어느 정도 제품이 완성이 돼서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정된 고객들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느 정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업과도 연관이 좀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 서바이브 단계까지는 기업가의 엄청난 헌신과 집중력, 노력을 통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시간이 지나면 성인기 기업으로 모두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차이는 한 가지죠. 뭐냐면 우연히 생긴 시스템이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냐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분명한 의도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 있어야만이 기업이 원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실제 이제 비즈니스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보다 더 큰 무게를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의 토대와 기둥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 기업가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는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사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비즈니스 시스템을 통해서 확장하는 건데요. 시스템의 특징은 이제 스케일러블입니다. 얼마나 이제 확장을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요. 전략적인 시장은 전체 시장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운영 시스템에 대한 혁신입니다. 이때는 대표가 그동안에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관리적인 문제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전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일을 새로운 사람을 뽑고 교육 훈련을 시켜서 맡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실제 이게 자기가 하기 싫어서 하는 포기에 의한 위임이 아니라 관리에 의한 위임, 곧 기업 대표가 그걸 충분히 잘하고 이해를 잘해요. 하지만 자기는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맡기는 것이지, 자기가 하기 싫어서 맡기는 포기에 의한 위임은 아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회사 규모와 기능, 업무에 맞게끔 조직도를 잘 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도에 적절한 사람을 배치하고 교육 훈련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업무 계약서, 그다음에 업무 지침서, 매뉴얼들이 정확하게 다 있어야만이 대표가 했었을 때처럼 똑같은 효율이 직원이 했었을 때도 나옵니다. 이렇지 않은 기업들을 많이 봅니다. 그때는 대표만 혼자 바쁘고 종업원들은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업은 대표님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정말 믿을 만한 종업원 없고 나 같은 직원 한두 명만 있으면 나는 정말 사업을 잘할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100% 대표의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의 경영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도 비범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랬을 때만이 일상적인 품질의 그런 제품, 품질의 항상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는 제품이 좋고 어떤 때는 제품이 안 좋은 그런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마케팅입니다. 앞에 이제 고객 관리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때 단계는 실제 이제 고객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 브랜드, 그다음에 우리 회사 자체를 사랑할 수 있게끔도 만들어 줄 수 있을 정도의 견고한 마케팅 전략과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팅은 고객을 발굴하는 거고 또 이 발굴된 고객을 판매로 전환할 수 있는 세일즈 프로세스까지 이때는 완전히 다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성인기 기업의 끝으로는요, 이제 파이낸스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재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국은 모든 시스템의 끝은 이제 재무로 연관이 되는데요. 실제 이 정도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로 사업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 안과 밖으로 이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익이 어떻게 나고 이제 비용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진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장 단계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정말 집중해야 될 그런 요인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성장해 나간다는 그런 성장 원칙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실제 그 기업을 혁신에 대해서 이제 좋은 기업을 찾는데, 혁신적인 좋은 기업을 찾는데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단계별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그런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제 우리가 과연 혁신 기업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성장 잠재력, 성공 잠재력이 큰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도 살펴봤고요. 또 기업이란 본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기업이고 어떻게 줌인, 줌아웃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본질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가 혁신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근데 고객의 속도보다도 그 이상으로 혁신을 완성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런 전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혁신의 대상이 뭐고, 혁신의 방향과 그 다음에 혁신의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혁신의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가 혁신의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할 때에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지만 보다 더 섬세하고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게끔 성장 원칙을 믿고 성장 단계에 맞게끔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금 기업 비즈니스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실제 기업을 진단한다면 이런 프레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떤 기업을 보더라도 실제 그 기업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회사의 역량이 되는지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요. 이제 제가 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럴지라도 좀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리된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와 그 다음에 제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한번 체크리스트 22가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적은 그렇습니다. 잠재력 혁신기업, 이거 발굴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인데요. 목적은 혁신기업을 발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고, 혁신의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전략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동적 역량이 기업 내부에 있느냐, 이 세 가지 관점인데요. 자, 혁신의 대상, 이 모든 것은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고 그 다음에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고 또 가치를 어떻게 획득하는 이런 기업의 주요한 활동으로 구분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 창출에는 이렇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제품과 서비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이해관계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품,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그 협력자의 관계의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가치 전달과 관련돼서는 고객이 누구인지, 세분화된 고객, 타겟팅된 고객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고객과의 관계 관리, 얼마나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고 그다음에 판촉 활동을 통해서 그로우, 성장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때는 만들어진 제품을 회사 다른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협력자 구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가치 획득입니다. 수익 모델과 비용 구조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런 어떤 혁신의 대상들이 과연 시장의 내부와 외부의 그 어떤 경쟁적인 그 전략으로 이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시장 포지션, 바로 외부 경쟁 전략이죠. 경쟁 강도가 어떻고 경쟁적 포지션이 어떤지, 그 다음에 핵심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적, 지적, 물적, 재무적 자원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적 역량으로서는 베이직 능력 레벨과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레벨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이직 레벨은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역량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고차원적인 역량은 시장의 흐름을 읽고 기회를 포착해서 실현할 수 있는 기업가적인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가지 레벨을 레벨 3로 한번 결정을 해봤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12가지를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각각 그 레벨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1점부터 7점까지 척도를 통해서 이 기업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 실제 핵심 역량, 이 기업이 혁신적인 기업이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항이 되어 있고요. 22개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각 항목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항목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념적 정의가 상세하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양쪽 체크리스트와 개념적 정의를 놓고 우리가 진단을 한다면 실제 실제 현업에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혁신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리고 혁신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 또 이를 통해서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안목, 이것을 여러 가지 시스템과 프레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